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하고 그다음에 태영호 최고위원, 그다음에 김재원 최고위원하고 설전이 오가는 것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총선을 이겨야 한다는 절박함을 이준석 전 대표도 갖고 있다. 다 같이 가야 한다. 그러니까 태영호 최고는 이준석 대표도 국민의힘 사람이다. 이준석 대표가 뭐 더불어민주당 쪽 아니다. 그리고 이준석도 내년 4월 총선은 꼭 이겨야 된다. 절박함이 있다. 그래서 우리 같이 가자. 연포탕 이준석도 포함해서 연포탕 끓이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자 김재원 최고위원이 안철수는 몰라도 이준석은 고쳤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굉장히 세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자 이준석이 여기에 대해서 좋습니다. 이준석은 안고 가시죠. 안철수는 안고 가시죠. 이준석은 놔두세요. 안고 가지 않아야 합니다. 어차피 비상식과 상식의 구분인데 선명하게 해야 합니다. 비상식의 품으로 모두 안으면 안 됩니다. 연포탕 일하는데 어차피 모두 모아서 한 솥에 삶으세요. 자기는 빼달라는 거죠. 그래서 안철수까지 포함해서 당신들끼리 연포탕 끓여라. 내가 다시는 윤핵관 또는 국민의힘 지도부하고 손을 내민다든지 뭔가 접촉을 가지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말을 잘했다. 태영호 최고위원이 말 잘못한 것이다. 이준석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 해석이 아니고요. 이준석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태영호 의원이 말 잘못한 거다. 김재원 최고가 말 잘한 거다. 나는 빼라. 안철수 의원과 함께 가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속담이 뭐 사람은 고쳐 못 쓴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 뜻의 속담인데, 김재원 최고가 이제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김재원, 조수진, 장해찬 이런 최고위원들도 이준석은 절대 불가. 절대 안 된다. 이준석은 이미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간 사람이다. 다시는 함께할 수 없다.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 후원회장지는 신평 변호사도 같은 입장입니다. 다시는 같이 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기대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준석 대표가 자신의 지지자들, 자기 그룹 속에 이렇게 분류될 수 있는 사람들 데리고 국민의힘을 나가는 것, 분당, 당을 찢어 놓는 것, 이런 절차가 시작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총선 국면에서 국민의힘이 자중질환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쪽이 유리할 것이다. 이제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준석 대표는 그 누구에게도, 대통령에게도, 용산에게도, 국민의힘에게도, 김기현 이 대표 측에게도 손 벌릴 생각이 없다. 내년 총선에 만약 출마를 해야 된다면 무소속으로 나가거나 당을 새로 꾸려서 그 당 소속으로 출마를 하거나. 근데 아직은 그걸 결정할 때가 아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그 얘기가 그겁니다. 지금 그거를 결정할 때는 아니다. 조금 더 시간이 흐른 다음에 다른 당을 만들어서 그 당 소속으로 출마를 할 것인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할 것인지, 노원병으로 출마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출마할 것인지, 그것도 역시 올 여름 가을 지나면서 결정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이준석 대표는 갖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가 주요 당직에 친윤계를 전면 배치를 했습니다. 사무총장이 이철규, 전략기획부총장의 박성민, 조직부총장의 배현진,
지명직 최고위원회 강대식. 이 강대식 의원은 이제 친윤계는 아니고 대선 경선 때 유승민 전 의원을 도왔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연포탕이다. 연대 포용 탕평 연포탕을 끓인다고 했을 때의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인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분은 어제 용산에서 대통령이 저녁밥을 내 가지고 이제 그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전부 다 갔거든요. 김기현 당 대표, 그다음에 최고위원들 전부 다, 그다음에 정진석 비대위원장, 그다음에 주호영 원내대표, 그다음에 이철규 사무총장 다 갔는데 이 강대식 최고위원은 그 밥자리에 안 갔더라고요. 그래서 유승민계라서 안 간 건가? 뭐 이런 고개를 갸웃하는 그런 기사도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또 일부에서는 아니야. 강대식 의원은 유승민계가 아니라 친윤계라고 볼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그렇게 돼 있고 당 수석 대변인에는 유상범, 강민국, 그다음에 대변인단에는 윤회석, 김예령, 그다음에 김민수, 여의도 연구원장에는 박수영, 그리고 당 홍보본부장에는 제 친구입니다. 민영삼. 네, 그 유튜버로도 아주 유명하죠. 네,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를 했다가 태영호 의원이 그냥 갑자기 푹 치고 올라오는 바람에 5등을 해가지고 떨어진 민영삼. 네, 홍보본부장이 내정이 돼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분위기가 매우 화기애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신임 지도부에 대한 축하 덕담이 오갔고 당정이 하나가 돼서 이제 함께 잘 일을 하자 뜻을 모았다. 김기현 대표가 먼저 이 모임을 정례화하자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제 친구들하고 모인다든지 또는 뭐 이런저런 지인들과 저런 그 친교 모임이 있을 때 분위기도 좋고 뜻이 탁탁 맞으면 그 중에 한 분이 꼭 그런 얘기 하지요. 야, 이 모임 우리 정례화하자. 2달에 한 번이 됐든 뭐 봄 가을로 됐든 우리 꼭 이 시간 딱딱 정해놓고 우리 정확하게 만나자 이런 제안 하지 않습니까? 이제 어제도 분위기 뭐 미리 예측은 됐었습니다만 아무튼 김기현 당대표가 대통령한테 이 모임 정례화 하시지요. 이제 그 대통령이 흔쾌하게 그럽시다.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그렇게 만나기로 했답니다. 정기 회동을 갖기로 했다. 그래서 뭐 친정 체제가 구축이 되고 완성이 됐다 이런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던데요. 대통령이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정당 국민의힘으로부터 뒷다리 잡힐 것이라는 걱정 없이 더불어민주당은 몰라라. 과거에는 갑자기 대통령과 엇박자를 놓는 목소리가 국민의힘에서 들리거나 발목을 잡거나 그랬었거든요. 그 걱정 없이 오로지 국정 운영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다. 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집권 여당이 대통령실에 여의도 출장소가 돼서야 되겠느냐. 때로는 대통령한테 할 소리도 하고 할 말은 하고 쓴소리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분석과 의견도 있습니다. 양쪽 다 맞는 말이지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김기현 당대표가 균형점을 잘 찾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